기업도 의리 없고 옆에 관산도 의리 없고 장흥 의리 있고 군 안에 아마 의리 3개 있는 데는 대한민국에 있을 것 같아요. 그만큼 넓다는 얘기죠. 아니 넓은 것보다 사람이 왕성하게 많이 살고 왕성했었던데 이게 이제 못 살게 되니까 전 뭐 이 동네 온 지 12년 됐습니다만 못 살게 되니까 사람들이 다 떠나고 목사님들이 다 공수위 공동에서 추석 때 명절 때 되면 김해에서 오고 울산서 오고 포항에서 오고 부산서 오고 안산서 오고 그럽니다. 인서울이나 인부산도 거의 없습니다. 그냥 그런 공단에 공거리 공수위로 갔던 사람들이 그냥 거기서 그냥 자리 잡고 살다가 명절 되면 이렇게 한 번씩 오시는데 그만큼 이제 살기 힘들어지니까 다 떠나버렸고 16만 정도 살 때가 제일 많이 살았었는데 지금은 4만이 채 안 됩니다. 근데 이 대덕읍만 해도 한참 때는 정말 큰 동네였거든요. 여기가 요 앞에 을 있는 데가 배가 들어와가지고요. 장이 있으면 완도 진도에서 배를 타고 여기까지 장을 보러 왔는데 이게 굉장히 큰 시장이에요. 전남에서 3번째 가는 그런 큰 시장이었는데 간척하고 뭐 하니까 배도 안 들어오고 섬들은 다 다리가 놓이니까 열리게 되니까 배들이 이제 오그라들었습니다. 오그라들고 나니까 소를 키웠어요. 먹고 살 일이. 소 키운 지는 얼마 되지 않고요. 인구 3천에 소가 한 15,000마리 되는데 그래서 이 동네 분들이 돈이 좀 많죠 요즘에.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한 200마리 안 키우면 어디 가서 소 키운다는 소리 하지 마. 그런 얘기 합니다. 그러니 내가 여기 와서 암송아지 2달 된 거 12마리가 시작했거든요. 이거 짓고 그랬더니 12칸 전에 축사 짓고 암송아지 12마리를 집어넣더니 사람들이 웃어요. 2달 된 송아지는 개만 하잖아. 그거 서울 사람이 와서 축사를 딱 치니까 이거 돈 많은 사람이 와서 축사를 짓고 막 한다. 비용한 사람이 축사 짓는 일은 거의 없거든요. 소 키운다고 하니까. 근데 와 보니까 이거 정신병자야. 2달짜리 송아지를 사면 7달짜리 가격을 쳐주고 7달짜리 나야 장에 나오잖아요. 우시장에 가면 2달짜리는 없거든. 근데 저는 이제 2달짜리가 필요했어요. 막 쳤기 배합살이 길들여지지 않아. 풀만 먹이 키우려니까. 그래서 이제 2달짜리 송아지를 12마리를 가지고 여기다 키웠는데 사람들이 와 보더니 사료 한 푸대도 없고 집도 없는데 볏집도 없는데 풀만 좀 몇 덩어리 갖다 놓고 소를 키운다니까 한심하고 상대를 안 하고 그다음부터 나를 여기 이제 놀러 오지도 않아. 정신병자야. 근데 이제 뭔 일로 소가 자랐어요. 이가 다음 해쯤 되니까 1년 가까이 되니까 마을 사람들 뭔 일에 우리 집에 왔으니까 축사 한번 보고 그러니까 소가 번질번질하고 크게 잘 자라 있거든. 놀란 거예요. 풀만 먹고도 소가 저렇게 자란다고 배합살이 안 먹고. 그랬더니 그 다음에 또 이럽니다. 아유 저거 이제 등급 안 나오면 돈 안 돼. 배합살이 안 먹이고 등급이 안 나올 텐데 등급 안 나오면 돈 안 되는데 저건 서울로 말이야 예술 축산하는 거야. 예술 축산이 됐어. 근데 이제 그 소가 한 3년 지나니까 한 마리씩 팔아야 될 때가 됐어요. 소를 잡아서 팔았더니 우리나라 제일 비싼 가격에 팔렸거든요. 소 한 마리 한 2,000만 원씩 하니까 600만 원, 700만 원 할 때 우리 소는 한 2천만 원 하거든. 저는 이제 소를 판 게 아니고 고기를 팔았거든요. 소를 잡아서 고기로 지금도 그렇습니다. 고기로 파니까 한 2,000원, 2,300만 원 그런 것 같아요. 다 팔고 나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두 사람으로 바뀌어요. 아유 저건 당신밖에 안 돼. 당신밖에 안 되는 사람이 있고 하나는 저놈 사기꾼이야. 풀만 먹이고 등급도 안 나오는 거 비싸게 팔아먹는 거 보니까 저놈 사기꾼. 사기꾼이든지 아니면 재주가 좋든지 라고 하는 게 이 동네 사람들이 이제 저를 보는 시각이에요. 그래서 배 아파하는 사람들은 지금도 꾸준히 저를 못 살게 굴고 있어요. 그리고 본받아야 되겠다는 사람들은 하고는 싶은데 좀 너무 힘들고 고달프고 그러니까 따라하지는 못하겠고 그냥 응원해주는 사람, 부러워하는 사람, 아니면 배 아파서 회방 놓는 사람, 그게 이 동네 사람이에요.
그래서 12년을 살았으니까 안 쫓겨나고 그러고 삽니다. 그 대신 제 소가 풀을 먹이는데 유기한우가 아니에요. 저는 유기한우 뭐 하라고 그러는데 유기한우 저 안 합니다. 왜냐면 우리나라에서 하는 유기한우 기준보다 제가 더 훨씬 높은 수준의 사육을 하기 때문에 굳이 내가 유기한우를 받아야 될 이유가 없고, 혹시나 지금보다 한 2배 정도 가격을 더 쳐주고 다 사줄 테니까 유기 인증 받으라고 하면 혹시나 그때는 고려를 해보겠습니다만, 뭐 지금 이걸 가져도 충분히 이 소를 이렇게 키워갈 수 있거든요. 유기 인증을 받지 않아도 되는데 유기 인증을 받지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저는 저 유기농 소를 계약 재배해서 잠깐만 이거 한번 만져보세요. 이거 볏짚 같아 보였었죠. 처음 해볼 때는. 이거 볏짚 아니거든요. 지금 저 논에 지금 파랗게 자라고 있는 거 있죠? 저게 라이그라스라는 풀이에요. 목초. 화분과 목초. 라이그라스는 목초가 벼베고 나서 파종을 하면 내년 4월 말 되면 밀 수 있을 만큼 큽니다. 대가리가 올라오고 꽃이 피기 직전이거든요. 그때 비는 겁니다. 그때 비어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기 전에 4월 말 정도에 이걸 비워서 이렇게 랩핑 사이즈 해놓으면 이 안에 이제 수분을 많이 줄이면 이 정도로 수분을 줄인 건 헤일리지라고 그러고 수분이 65% 전후로 된 거는 사일리지라고 그래요. 사일리지는 이제 물이 줄줄 좀 흐르고 축축 만지면 축축하고 그러죠. 이게 헤일리지는 거의 수분이 이렇게 만져보면 느끼지 못하는데 수분이 한 25에서 35% 정도 됩니다. 이렇게 해야 관리도 잘 되고 소가 먹어도 소화도 잘 되고, 원래는 초록색입니다만 이 안에 유산균 발효가 일어나면서 현기 발효를 하거든요. 유산균이 우리 그 캐로틴을 싹 먹어 치워가지고 이제 볏짚처럼 노랗게 보이는데 이렇게 아주 정말 잘 만든. 제가 요거는 관행으로 하시는 분들이 한 덩어리가 95,000원에서 6만원 정도 하거든요. 그때 저는 이거를 85,000원, 9만원 주고 합니다. 한 40% 정도 더 비싼 가격에 계약 재배해서 전부 받고요. 그나마도 힘들어서 못한다고 그래서 이거 재작년 건데 작년에 못한다고 그래서 제주도에 목장 가서 그래서 제가 건영 목장을 빌려서 그 초지를 거기다가 심어가지고 가져왔는데 저거 한 롤에 한 15만원 정도 먹는데 이 단단하게 마른 거나 크기나 이런 걸 봤을 때 저거 20만 원도 넘어요. 왜냐면 유기농이 없었어요. 저는 유기농 풀을 먹이고 싶었거든요. 유기농 풀을 우리 소들한테 유기농을 먹이고 싶어서 했는데 여기는 전에 계약 재배하시던 분들이 힘들다고 안 하신다고 그래서 제주도 가서 해가지고 가져왔더니 너무 비싸게 먹혀. 그래서 제가 잘못했다고 빌었어요. 좀 해주시면은 10만 원씩 해드릴 테니까 부르는 대로 그냥 다 드릴게요. 하고 재배하시는 유기농 벼 재배하시는 분이 뒷구르로 이걸 재배하시는데 그분들한테 그냥 부르는 대로 드릴 테니까 해주세요. 그래서 다시 해준다고 그래서. 그 말씀 중에 죄송한데, 네. 이게 뭐 틈새 경작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모작이에요. 이게 가을 거지하고 나서 이게 심는데 네. 힘들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제 이해가 안 돼요. 조건이 왜냐면 이 사람 이게 지금 요 라이그라스 국내산 목초 재배한 지가 지금 20년 가까이 됩니다. 19년째예요. 2002년에 처음 재배를 시작했어요. 네. 얘기가 좀 길어도 괜찮은가요? 네. 하십시오. 사실은 이게 2002년에 이 국내산 조사료를 재배해라라고 해서 이제 지원 사업으로 정부에서 이제 돈을 풀었는데 그 이유는 IMF 환란이 있었어요. 외환위기 때 네. 우리 맥주 회사가 미국으로 다 팔렸고요. 네덜란드나 벨기에 있는 회사한테 팔렸어요. 오브 맥주나 하이트 맥주가 외국 회사인지 아실 때 이제 이름만 우리 거지 외국 회사입니다. 그때 팔리니까 그 주인들이 외국 주인들이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해가지고 야 우리는 말이야 저 한국에서 생산한 보리 안 써. 우리 맥주 전 세계적으로 내가 맥주 보리를 많이 가지고 있거든. 그거 쓸 거야. 한국에서 똑같은 거 쓸 거야. 근데 국내산 보리를 쓰면 안 하니까 남쪽에서는
겨울에 보리가 농가 소식에 큰 도움이 되는 작물이잖아요. 근데 그걸 수입해 가던 그걸 사주던 맥주 회사가 안 사가니까 이 정부에서는 외국한테 팔았는데 그 뭐 어쩔 수 없고, 그 전에 한국 주인이었을 때는 오브 맥주나 두산이나 이런 데다가 그때는 정부에서 공간을 좀 치면 많이 먹혔어요. 왜? 야, 사! 그러면 그거 비싸잖아요. 그럼 세금 깎아줄게. 이게 된 거예요. 왜냐면 국제시세가 키로에 400원이에요, 보리가. 그때 우리는 1,400원에 1,500원 했단 말이에요, 국산은. 그러면 1,000원 이상 차이가 나잖아요. 1,000원 이상 차이가 나는 걸 손해보고 구매를 해주면 정부는 맥주회사에 의제 매입이라고 해서 세금을 깎아줍니다. 그러면 세금을 깎아주면 그걸로 이제 퉁쳤거든요. 근데 외국 사람들은 그런 거 안 해. 그런 편법 안 해. 그래 보니까 정부는 뭐라고 할 수도 없었어요. 그러면 어떡할까? 남쪽 지역에, 그래서 전라북도에서는 총채보리라는 걸 합니다. 보리를 그냥 익기 전에 다 익기 직전, 보리가 거의 익기 직전에 줄기석 열매까지 해서 말아서 사료로 쓰고, 남쪽은 그래도 날이 따뜻하고 잘 자라니까 라이그라스. 이게 이제 사실은 애니얼 라이그라스인데 공무원들은 이상하게 이걸 뭐 이탈리안 라이그라스라고 해가지고 IRG라는 이름으로 지금도 공문서마다 IRG라고 하는데, 정확하게 이 종자 이름은 애니얼 라이그라스. 가을에 심어서 해를 넘겨서 다음에 수확한다고 그래서 애니얼 라이그라스라고. 애니얼 라이그라스가 맞고요. 요게 기호성도 좋고 영양도 많고 수확량도 많아요. 남쪽에 특히나 이쪽에는 많이 생산되는데, 우리 저 이봉국도 좀 장흥에 이렇게 지나가면 이봉국도 강진 장흥에 이봉국도 지나가잖아요. 이봉국도 남쪽하고 북쪽하고 수확량이 달라요. 그렇게 차이. 예, 여기 남쪽이 따뜻하니까 수확량이 확실히 많고, 여기 광주만 가도 벌써 한 30% 이상 양이 줄어요. 추워서. 그 위에 올라가면 또 잘 안 되니까 또 보리를 심어버렸고, 그래서 정부에서는 또 이제 이걸 조생종 같은 거 개발을 하고 막 열심히 하는데, 뭐 작물이라는 게 날씨가 있으니까, 기온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건데 역시 이 라이그라스 재배가 가장 잘 되는 지역이 장흥이고요. 장흥을 중심으로 한 옆에 강진, 해남, 보흥, 보성. 그러니까 이쪽을 택하신 이유가 이제 내가 이제 서울 사람인데, 서울서 나서 자란 사람이, 우리 집 사람도 서울서 나서 자란 사람들이 여기로 왜 왔겠어요? 소를 키우려니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소를 키우려니까 풀이 많아야 되겠거든요, 주변에. 근데 이거는 여기서 생산이 되지만 저거는 생산이 안 되거든요, 알팔파는. 저희는 이제 풀을 두 가지를 가지고 먹이는데, 저거는 알팔파는 콩과식물, 독과식물의 목초고요. 요거는 화분과 벽과식물의 목초예요. 요거 역할이 다르거든요, 영양성분도 다르고. 그래서 저 두 개를 적절하게 소한테 맞춰서 이제 먹이면 건강하게 소가 자랄 수 있고, 목초 전문가입니다, 제가 하던 일. 그래서 외국에서 좋은 목초를 개발해서 한국에 들여오는 일, 그런 일을 좀 오래 했었고요. 저기 보면 지금 저 알파파에 보면 ACX 이렇게 써 있는데, 저 회사에서도 미국에서 제일 큰 회사였었는데, 저 회사도 한 4년 근무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알파파하고 라이그라스, 그때 이제 알파파는 수입을 하는데 90%가 광양으로 들어가. 광양에서 컨테이너가 여기 오려면 운임이 싸. 저 위에 올라가면 운임이 많이 비싸잖아요. 40피트짜리 컨테이너 끌고 올라가면. 근데 여기는 운임이 싸. 광양에서 여기까지 짧으니까. 거기다가 라이그라스도 많이 나. 그럼 내가 어디가? 날씨도 따뜻하고 좋고, 땅도 싸고, 공장이 없어서 사람도 많이 안 살고, 공장이 없으니까 공기도 좋고 공해도 없어. 어딜 가겠어요, 이 상황. 그래서 제가 여기에 자리를 잡은 지가 이제 12년 됐고요. 그래서 이제 소 키우러 여기를 왔죠. 그래서 소는 이제 잘 자랐고, 잘 자라서 고기를 팔기 시작한 지 8년 됐고요. 이 고기가 다행히 그 비싼 고기인데도 불구하고 사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안 망하고 소를 계속 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소비자는 공동 생산자거든요. 사주시는 분이 있어요. 내가 이걸 할 수 있지. 이게 무슨 취미로 키우는 개나 닭이 아니잖아요. 팔려야 내가 할 수 있고, 사주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제가 계속해서 10년 이상을 지금 이 방식으로 소를 키우는 거예요. 근데 사주시는 분들이 제일 고맙습니다.
100번 좋은 얘기 하시는 것보다 저한테 고기 1kg 주문해 주시는 분이 제일 감사해요. 이분들 오늘 좀 구입하실 생각이 있으신 것 같은데. 그러시고 저는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월급쟁이 하던 사람이 뭔 돈 있겠어요. 서울에 집 하나 있던 거 팔아가지고 집을 팔라고 귀농한다고 집 판다고 내놓으니까 전부 뭐 부동산에서 금매로만 해서 막 거저 먹으려고 들어서 A씨 안에 그리고 전세를 줬어요. 그래 전세금을 가지고 와서 축사를 줬어요. 전세금 빼서.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이제 서울 집은 평창동이시라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이제 대충 하다가 버티다가 그래서 이제 나중에 집을 사겠다고 그래서 전세 살던 사람이 국민대 교수인데 살겠다고 그러길래 약속한 대로 그 사람이 안 샀으면 내가 덕을 봤는데 그 사람한테 내가 저 우리 전세 들어올 때 그랬거든. 당신이 나중에 이 집 사면 내가 10% 깎아줄게. 근데 그 사람이 사겠다는 거예요. 딴 사람한테 팔으면 내가 그걸 안 돼.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런데 약속을 한 거니까. 그래서 그 사람한테 팔고 그래서 그걸로 땅도 좀 사고 축사도 짓고 그랬는데 그거 가지고 택도 없었거든요. 소는 3년 이 소를 출하하려면 어미 뱃속서부터 태어나서 2년 반 그러면 4년 가까이를 공을 들여야 소 한 마리가 나가잖아요. 그러려면 돈이 꽤 많이 들어가는 일인데 그냥 그래서 돈이 모자라길래 우리 고객들한테 평생 회원이 되주십시오. 그리고 평생 회원이 되면 그래서 이제 뭐 살 때 10% 깎아드리고 평생 회비 주신 거 이자 4% 연리 4% 확정 이자 드렸고 그랬더니 지금 38명이 5억 한 3천만 원 정도를 회비를 내주셨어요. 그럼 이제 일단 회원을 가입하시면 5년간은 얘가 그 돈을 씁니다. 그래서 내년 1월 말이면 4% 이자 계산해서 1,000만 원이면 40만 원씩 5천만 원이면 200만 원을 이자로 매 1월 30일 날 꼭 보내드리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 크게 어려움 없이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도와주시는 분들이 사주시는 분들 아니면 이렇게 돈으로 도와주시는 분들 그래서 그 덕분에 제가 원하는 방식이고 또 이렇게 해서 이제 소를 계속 키울 수 있었습니다. 그럼 함께 시애틀밸리도 회원인가요? 시애틀밸리 회원 아니에요. 그 가까운 사이인데요. 그냥 사실은 이제 그분이 가끔 저하고는 이제 나 그 집 가서 밥 한 번 먹고 그러셨죠. 그러면 그 집은 이제 또 오면은 또 부부가 노는 날이 많으니까 네. 저는 노는 올 때 그냥 안 오고 네. 빵을 몽땅 들고 오니까 빵 한 자루씩 들고 오니까 한 며칠 먹을 빵 들고 오고 고맙죠. 뭐. 가깝게 지내니까. 네, 그러시죠. 우리 박 소장님은 뭐 이게 뭐 그런 거 소 품종하고요. 네. 소가 우리 옛날에 보던 저기 어릴 때 보던 소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우리나라 소는요. 소가 70년을 중심으로 해서 소의 역할이 바뀝니다. 사실은 이제 그 전까지만 하면 소라는 짐승은 가축은 역용이었어요. 일소예요. 일소였는데 7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경운기가 들어오고 농촌에 트랙터가 들어오니까 소가 할 일을 기계가 했어요. 기계가 하니까 그 소가 이제 역할이 바뀌니까 그 소가 해야 될 일이 고기소잖아요. 근데 일할 때 소는 쟁기질을 하고 해야 되니까 상체만 발달했어요. 어깨만 발달해서 왜 지게 끌고 다니는데 부르마를 끌고 아니면 쟁기를 끌고 하는데 상체만 이렇게 발달했는데 어깨 쪽만 이 소가 역할이 바뀌니까 고기가 안 나와. 그전에만 해도 황소가 450kg에서 500kg밖에 안 했어요. 황소라고 해도. 근데 암소는 훨씬 더 작았겠죠. 그리고 후구 몸이 역삼각형이었어요. 옛날에는 대가리 쪽은 이게 딱 벌어졌는데 엉덩이 쪽은 살이 없는 거예요. 역삼각형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고기소로 바꾸니까 개량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난 50년 동안 개량을 해서 몸이 지금은 장방형이 됐어요. 직사각형. 그래서 이 숫소 같은 경우는 800에서 1톤 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암소도 600, 700kg까지 나가거든요.
그러면 보통 이제 거세를 하면은 700에서 800kg 정도 나갑니다. 거세한 소들이 수소들 거세합니다. 배합사를 먹여서 이제 그런데 그 소가 이제 그렇게 해서 한우에 황후가 이제 이렇게 해서 개량이 된 거고요. 다행히 한우는 이 세상에 있는 맛있는 소 중에 랭킹 5번째 안에 들어가는 소예요. 사실 와규가 맛있다고 그러는데 와규의 기본은 원래 그 완전히 한우의 바탕으로 돼서 한우만 들어간 게 아니고요. 앵거스도 들어갔고 일본에 원래 있던 와규도 들어갔고 별 이게 다 들어가서 사실은 개량된 소예요. 예. 그리고 이제 거기 종이 이제 고정이 돼서 와규라고 그러는데 한우가 이제 많이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맛있는 소. 잉글랜드 이제 하이랜드 소라든가 아니면 뭐 이게 여러 가지 그 맛있는 소들이 있는데 고기 맛이 좋은. 특히나 한우는 정말 맛있는 소고 그 맛있는 소를 구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있는데 보통 이제 우리가 이노신산이라든가 그런 감칠맛이 나는 그런 성분들 지방산 중에서도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은 것들을 찾는데 한우가 번째로 많습니다. 미국소나 뭐 호주소나 뉴질랜드 소들이 우리보다 훨씬 맛이 적잖아요. 수입고기 드셔보시면 그게 다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그 이명박이가 뭐 소는 다 맛있지 미국소 맛있고 좋은 소인데 라고 얘기할 때 소는 다 똑같지 않습니다. 소 고기는 다 똑같다고 하시는 분 계시면 젖소고기 한 근 사다가 한우하고 같이 해서 똑같이 해서 한번 드셔보셔. 그 자리에서 맛이 차이가 나잖아요. 왜냐면 품종에 따라서 고기 맛이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이베리코하고는 어떻게? 네? 이베리코 비싸게 팔리는 돼지고기, 이베리코. 이베리코가 좀 다르구나. 네, 이베리코 돼지. 기르는 게 소는 없나요, 그거는? 예, 이베리코 아니요. 그쪽에는 소고기는 특별한 게 없는 것 같고요. 갔더니 스페인 갔더니 투구소들만 눈이 뻘겋게 다 들라들고 그러는데 이베리코 돼지 키우는 데를 가봤어요. 왜냐면 저도 돼지 여기 따뜻하잖아. 우리나라에서 육지에서는 제일 따뜻하고 좋은 데잖아요. 그리고 이베리코 돼지가 뭘 먹어야 된다고요? 도토리를 먹어야 되잖아. 근데 여기 장흥이 도토리 나무가 지천이잖아요. 왜? 표고 때문에. 표고 원목을 상수리나무로 하거든요. 참나무로. 참나무로 해야 되니까 참나무가 무지하게 많습니다. 참나무가 많으니까 그 참나무 밑에다가 돼지를 방목하면 겨울에 추울 때만 좀 추위를 피할 수 있는 장치를 해주고 그러면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어서 스페인을 가봤는데 3년 전에 가서 질리고 왔어요. 여의도 많은데 여기에 500마리. 여의도만큼 넓은데 60만 평, 70만 평 되는데 계산해 보니까 500마리 이상을 못 키우게 되죠. 네, 그렇게 해서 그리고 18개월을 키우는데 사료는 없이 제 이베리코에서 제일 비싼 소는 뒤에는 18개월을 키우는데 그러면 개월달 시즌 도토리 먹는 시즌이 2번이에요. 도토리가 언제 있냐면 10월부터 2월까지 떨어져요. 이 농장이라는 데가 도토리 나무만 밑에는 풀밭이고 도토리 나무만 심어져 있는데 그 도토리 나무가 온갖 종류의 도토리가 있어요. 10월 달부터 익는 것부터 2월 달에 익어서 떨어지는 것까지. 그러니까 관리인은 장대 하나 들고 다니면서 퉁퉁퉁퉁 치면 도토리가 툭툭툭 떨어지면 돼지가 덜덜 쫓아다니면 떨어진 도토리 주워 먹어요. 도토리를 배가 터지게 먹는 게 아니고 그냥 떨어지면 주워 먹는 정도. 대신 사료가 아닌 풀을 먹어요.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 그러니까 다리가 18개월 키우니까 한 100몇십 킬로 되는데 다리가 이 근육이에요. 지방은 하나도 없이 하루 종일 걸어야 되잖아. 풀 먹고. 그러니까 다리 하나가 허벅지 하나가 10kg에서 14kg 나가요. 그러니까 뒷다리만 해도 28kg에 큰 거는 뒷다리 무게만 28kg예요. 몸뚱아리 빼고 앞다리 빼고 대가리 다 빼고 뒷다리만. 그래서 하몬을 만드는데 하몬은 잘못된 말이죠. 불란서 말이에요. 우리 잘못 들어요. 하몬이에요. 하몬 하나가 10kg에서 14kg 나갑니다. 이제 10kg짜리는
소금, 그 왕소금, 굵은 천일염을 열흘 동안 천일염 이렇게 소금에다 묻어둡니다. 여기도 14kg짜리는 14일을 소금에다 묻어둡니다. 그래서 그거를 나중에 이제 걸어서 붙이는데 꺼내서 닦고 꺼내서 닦고 꺼내서 닦습니다. 그래서 손질을 곰팡이 안 피게 잘 익게. 3년 반에서 4년을 숙성시켜서 라벨을 달았거든요. 그거를 딱 보는 순간에 저는 내가 하모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 뒤지를 방목해서 꿈 접었습니다. 그러면 언감생심이에요. 근데 요즘에 한국 사람들이 곱죠. 실내지 소금에다 절여가지고 하몽이라고 팔고 아니면 꺼먹돼지 가지고 소금에다 절여서 하몽이라고 하거든요. 그건 좀 우리가 이제 일본 사람이 배추 버무려가지고 김치라고 해서 그러면 우리가 가소롭잖아요. 그죠? 우리가 볼 때 가소롭잖아요. 아마 우리가 하몽이라고 내면 스페인 사람이 알면 참 가소로울 거예요. 이게 한 나라에서 문화로 만들어진 오랜 전통에서 문화로 만들어진 건 한국을 이렇게 흉내 이름을 그렇게 빌려서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전 비싼 돈 들이고 400만 원 들여서 스페인 갔다 왔는데 갔다 오기를 참 잘했어요. 양 갖다 묶어놓으면 어느 정도 표현이 가능해요? 보관? 보관 이건 상관없어요. 안 뜯으면요. 몇 년? 이게 지금 재작년 거예요. 재작년 거고 이게 뜯지 않으면 그래서 이제 현기 발효를 하거든요. 공기가 들어가면 썩어요. 공기가 들어가면 호기성균이 부패균이에요. 곰팡이 같은 것들이 다 이제 호기성균이고 유산균은 현기균이거든요. 현기 발효를 하면 산소가 공기가 없기 때문에 다른 균이 여기서 자라질 못해요. 그래서 좋은 균이 우점을 해버리니까 나쁜 균이 혹시나 들어왔다가도 사라지죠. 없어지고. 그래서 이게 지금 3년 된 건데 멀쩡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게 좀 몇 년치나 되는 거예요? 이게 되게 늘 살 때 1년 반치를 사놓고 반년 정도는 여유 있게 하는데 요 물건은 너무 좋아서 한쪽에 박아서 넣다가 보니까 못 꺼냈어요. 한 10대 개 지금 남은 것 같아요. 못 꺼내가지고 다른 물건이 앞에 있는 거는 이제서 이제 우리 와인이라든가 뭐 이런 것에 그 가장 좋은 걸 뭐라고 그러죠? 가장 좋은 때 푹 난 걸 와인이 포도가 당도가 좋았어. 좋은 포도주가 생산됐어. 그거 뭐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왜 그렇게 생각해요? 빈티지. 맞아요. 빈티지. 그 해에 날이 너무 좋았어요. 4월 말부터 5월 중순까지 비 한 방울도 안 왔고 날은 맑았고 바람도 살살 부는 데다가 잘 자랐는데 정말 19년 됐어요. 우리나라에서 이 사업을 한 지가 그 사이에 최고 좋았던 품질이에요. 이게 이런 농사는 원래 갓 트러스트 비즈니스라고 그래요. 신호고 동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한 번 잘 됐어요. 20년 가까이. 이게 냄새가 좋아가지고 먹고 싶을 정도로.